전단살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무엇보다도 동독 정부의 선동에 대응한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독 정부가 서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실 왜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서독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독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독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이제 정보 소개 전달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동독 정부의 대서독 선전전, 그리고 동독 정부의 대내 주민에 대한 어떤 사실 왜곡, 이러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전단 살포를 한 것이고요. 사실 이제 동독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공산당이 정보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공산당의 정보 독점권에 따라서 동독 주민들은 상당히 이제 왜곡된 그러한 정보를 이제 접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독 정부에서는 동독 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전단 살포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단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요. 초기에는 주로 동독군 그리고 주민들의 탈주를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서독으로 그들이 가능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단에 담겼는데요. 예를 들면 서독의 풍요로운 소비 생활, 그리고 서독의 주민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국내외 해외로 여행을 다니는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소개했고요. 또 서독의 유명 백화점들이지 않습니까? 그 쇼핑 책자의 그 표지 이런 것들을 전단에 인쇄해서 소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주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서독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단지를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서독에서의 좀 풍요로운 삶 이런 것들을 스케치한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이 다양한 디자인의 그런 서독의 자동차들을 이렇게 소개함으로 해서 서독의 좀 풍요로운 삶을 소개하였습니다. 후기에 들어서면서 전단의 내용이 좀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동서독 간의 이제 국경 경비가 이제 삼엄해지고, 그래서 많은 탈주자들이 국경선을 넘으면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 전단을 뿌려서 동독 군이나 주민들에게 서독으로 오라고 무조건적으로 권유하는 것은 별로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주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단 내용에 민간인의 등을 쏘는 자는 군인이 아니라 살인자라든지, 그 다음에 사격 명령을 따르더라도 정조준에서 사격하지 말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서독으로 탈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단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단 제작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무엇보다도 이 전단을 읽고 여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최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단의 내용에서 좀 반공적이라든지 혹은 동독 주민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그런 교육적인, 계몽적인 그런 시각에서는 좀 탈피해서 전단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단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독은 천국이 아니고 아무도 천국이라고 선전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서독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전에는 서독이 무조건 풍요롭고 좋은 나라다라고
뭐 이렇게 전단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별로 신뢰성이 없으니까 이 서독은 천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와 동시에 또 그렇지만 서독 내에서 그 누구도 서독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선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동독 정부가 동독 사회가 천국이라고 선전하는 것을 조금 비꼬았다 그럴까요? 약간 그런 측면에서 좀 동독 사회에 대해서 좀 신뢰성이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전단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좀 객관성을 염두에 뒀는데요. 그것은 서독에도 경제나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독과 마찬가지로 서독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함으로 해서 동독에 비해서 서독이 더 이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가고 더 나은 사회다라는 그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성에 입각해서 전단을 제작하는데요. 서독 사회가 무조건 잘 산다, 좋다 이렇게 이 레토릭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서독 노동자들의 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임금으로 무엇을 얼마만큼 살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중고차 가격을 이렇게 제시함으로 해서 서독 노동자들이 누구나 자동차를 살 수 있다. 최소한 중고차 정도는 살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공감성을 자극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서독 내에서 일부 군이나 주민들이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수집해서 전단에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동독 사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동독 공산당 서기장에 대한 좀 풍자, 유머 이런 것들을 이탈 주민들을 통해서 수집을 해서 전단에 담아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서독에서 동독으로 보낸 그 신문, 인민군이라고 하는 그런 신문인데요. 사실 이제 외관을 보면 위에 있는 제목이나 인쇄 방식이나 내용은 동독의 인민군이라고 하는 신문과 똑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서독에서 동독으로 살포한 그런 신문인데요. 여기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신문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국경을 탈주하다가 희생한 사람이 그동안 167명이라든지 그리고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건설하고 나서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단살포에 대해서 사실상 서독 내부에서 이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서독의 주민들이 잘 몰랐습니다. 이런 전단살포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가끔씩 동독으로 보내려고 했던 전단이 동독으로 날아가지 않고 이제 서독 지역으로 거꾸로 서독 지역에 이제 떨어지고 이런 사고가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주민들의 신고도 들어오고 또 주민들이 언론사에 제보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서독의 이제 방송사들이 이 전단살포에 관한 탐사 보도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방송에 내보내게 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국민들도 알게 되고 또 이것이 연방의회에서 이제 쟁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 간에 이 전단살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국방부 입장은 언론의 자유가 없는 동독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그 의무가 있다라고 보았고 또 그런 이제 입장을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연방의회에서는 다수가 이제 국방부의 입장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단살포가 중단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 접경 지역에 있는 지방 정부가
전단살포 중지를 요청했는데 예를 들면 헤센주 같은 경우에는 전단살포를 자기 지역 내에서는 이제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 이유는 이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이 이제 우려가 된다라는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헤센주에서는 전단살포를 더 이상 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이제 접경에 있는 주들, 예를 들면 바이에른이라든지 뭐 니더작센 이런 곳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전단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서독이 이제 최종적으로 전단살포를 이제 중단을 하게 되는데, 그 계기는 1972년도 동서독 기본협정입니다. 서독에서 신동방 정책을 추진하고 60년대 말에, 그리고 이제 동독을 하나의 실질적인 이제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면서 체결하게 된 이 협정이 동서독 기본협정인데, 이 협정의 내용 중에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 사실상의 이제 국가로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국가로 인정하면서 또 이런 전단 살포를 하는 것은 그게 서로 이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독 입장에서는 이제 심리전 부대를 이제 축소를 하게 되고요. 이제 전단 살포를 하지 않으니까 많은 이제 인원들이 이제 불필요하게 되어서 그동안 이제 3개 부대에 있던 것을 1개 부대로 이제 축소 통합을 하고, 그렇지만 이 부대가 전단 살포는 하지 않지만 계속 전단은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훈련 차원에서 소량으로 발간해서 혹시 만에 하나 다시 전단 살포가 필요하고 또 재개하게 되면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전단을 제작은 했지만 살포를 하지는 않았고요. 또 이런 전단 제작의 노하우라든지 지식, 그리고 정보 이런 뭐 수집 차원에서 서독 주민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안보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개최를 했고요. 통일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심리전 부대가 이제 필요 없어서 정보작전본부로 이제 개편이 되고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독일 이외의 지역, 주로 평화유지군 차원에서 해외에 이제 파견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이제 독일군이 해외 이제 파병 가게 되면 그게 일종의 심리전 차원에서 이 정보작전본부가 활동을 했고요. 주로 반군이라든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심리전을 전개해서 파병된 독일군들이 원활하게 현지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